깊은 밤, 서울에서 부산으로 가는 고속버스. 창밖으로는 가로등 불빛만 스쳐가고 차 안에는 고요한 정적이 흐릅니다. 그런데 갑자기 정적을 깨고 외국인 아이의 울음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하는데요. 부모는 눈치를 보며 애써 달래보지만 아이의 울음소리는 커져만 가고 주변 승객들의 시선은 점점 그 가족을 향합니다. 과연 그곳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진 걸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한국을 여행 중인 한 외국인 가족이 겪은 놀라운 사연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사연은 해외 커뮤니티 게시판에 올라온 글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에서 온 루카입니다. 제 아내 엠마, 그리고 사랑스러운 딸 엘라와 함께 전 세계 곳곳을 여행하며 다양한 문화를 경험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저는 프리랜서로 일하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 나라를 오가며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이에요. 하지만 앞으로는 일이 많아져 당분간 긴 여행을 떠날 수 없게 될 것 같아서 이번에 특별히 긴 휴가를 내고 한국에서 3개월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한국은 저희 가족이 처음 방문하는 나라인데요. 특히 전통적인 문화와 아름다운 자연이 어우러져 있어 오랜 기간 머물며 느끼기에 정말 좋은 곳이라고 생각했어요. 한국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들었고 일본과 중국을 이미 방문했던 터라 한국의 매력도 꼭 체험해보고 싶었습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한국행 비행기에 올라 긴 비행 끝에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서울에 며칠 머물며 한국의 도시 생활과 전통 문화를 즐겼고 이제 부산으로 가기로 했죠. 부산은 바다와 산이 어우러진 도시로서 많은 여행자들에게 사랑받는 곳이라고 들었어요. 그래서 서울에서 부산으로 가는 고속버스를 예약했습니다. 첫날 일정으로 부산에서 해운대 바다를 보고 그 주변을 산책할 계획이었기에 우리 모두 부산에서의 일정이 기대되었죠. 서울에서 부산으로 가는 고속버스에 오른 저희는 첫 여행지에서의 피곤함도 잊은 채 설레는 마음으로 버스에 올랐습니다. 엘라는 창밖을 바라보며 신기한 듯 즐거워했고 저와 엠마도 함께 주변 경치를 보며 이야기하느라 여념이 없었죠. 그런데 버스가 출발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엘라가 갑자기 칭얼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피곤해서 그러려니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아이의 울음소리는 점점 커졌어요. 저희는 엘라를 진정시키기 위해 애썼지만 엘라는 계속 울며 안절부절 못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승객들이 우리 쪽을 쳐다보는 게 느껴졌고 우리 부부는 점점 더 긴장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이 상황이 불편했던 이유 중 하나는 몇 년 전 중국에서의 기억 때문이었습니다. 그때 엘라가 비슷하게 버스에서 울음을 터뜨렸고 주변 사람들이 불쾌한 시선을 보내며 조용히 하라는 요구까지 하더군요. 결국 기사님이 우리에게 하차하라고 요구했던 일도 있었죠. 그 불쾌했던 경험이 다시 떠오르자 이번에도 비슷한 일이 생기지 않을까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앞자리에 앉아있던 중년의 한국인 여성분이 조용히 일어나 우리 쪽으로 다가오셨습니다. 저는 순간 또다시 비난을 들을까봐 긴장했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달랐습니다. 그 여성분의 얼굴에는 불쾌한 기색이 아닌 걱정과 이해심이 가득했거든요. 그녀는 차분하게 저희에게 괜찮으세요? 아기가 많이 힘든가 봐요 라며 부드러운 영어로 물어왔습니다. 엠마와 저는 긴장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고 정말 죄송하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그분은 제가 조금 도와드려도 괜찮을까요? 라며 소피아를 안아볼 수 있겠냐고 조심스럽게 물으셨어요. 엠마와 저는 당황스럽기도 했지만 그분의 친절한 제안에 감사함을 느껴 소피아를 그녀에게 맡기기로 했습니다. 그 여성분은 능숙하게 소피아를 안고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자장가를 불러주기 시작했어요. 신기하게도 소피아는 점차 울음을 멈추고 안정을 찾는 듯 보였습니다. 주위의 승객들도 따뜻한 눈빛으로 우리를 바라보며 이해와 격려의 시선을 보내주었죠. 그 여성분은 소피아가 잠들기 시작하자 우리에게 다시 아이를 돌려주며 이제 괜찮을 거예요. 아기도 많이 피곤했나 봐요 라며 미소를 지어주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분은 아동 심리 상담사로 아이들을 다루는 경험이 풍부한 분이셨어요. 한국인 승객분의 따뜻한 배려 덕분에 저희 가족은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 경험은 한국에서의 첫인상으로 우리에게 깊이 각인되었고 한국에 대한 애정이 한층 커지는 계기가 되었죠. 부산에 도착한 후 우리는 해운대 근처의 숙소로 이동해 첫날 밤을 보냈습니다. 부산의 바다와 산이 어우러진 풍경은 정말 인상적이었고 엘라와 함께 산책할 생각에 저희 부부는 무척 설레었어요. 그러나 그날 밤 엘라는 평소와 달리 잠들지 못하고 안절부절 못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불안한 듯한 표정을 지었는데요. 처음에는 피곤해서 그러려니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걱정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아침 저희는 엘라를 위해 전문적인 진료를 받아보기로 했습니다. 마침 부산에 평판 좋은 소아정신과 병원이 있어 그곳에 예약을 하고 병원을 방문했어요.
병원에서는 따뜻하게 저희를 맞아주었고 김 교수님이라는 소아 정신과 전문의가 엘라를 진료해 주셨습니다. 김 교수님은 엘라의 상태를 면밀히 살피며 다양한 질문을 던지셨고 엘라의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는 수면 요법과 심리치료를 병행할 것을 권장했습니다. 김 교수님의 설명과 세심한 배려 덕분에 저희는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교수님은 또한 엘라가 불안감을 줄이고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몇 가지 구체적인 방법을 제안해 주셨죠. 저희는 김 교수님의 권장사항을 충실히 따르며 엘라의 상태가 나아지기를 기대했습니다. 부산에서의 치료 덕분에 엘라의 상태는 점점 나아지는 듯 보였고 저희는 평온한 마음으로 부산 생활을 즐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한 달쯤 지났을 때 예상치 못한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밤 엘라가 평소보다 더 심하게 칭얼대며 잠들기를 거부한 것입니다. 밤새 울며 불안해하는 엘라를 보니 저희는 다시 병원으로 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김 교수님은 엘라의 상태를 꼼꼼히 살펴본 뒤 엘라가 최근에 보았던 애니메이션에서 충격을 받은 장면이 있을 가능성을 제기하셨습니다. 그 장면이 엘라의 불안 증세를 유발했을 수 있다는 것이었죠. 교수님은 엘라가 충격을 건강하게 소화하도록 돕기 위해 놀이치료와 심리치료를 병행할 것을 권장해 주셨고 덕분에 엘라는 점차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김 교수님의 세심한 진료와 배려는 저희에게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엘라는 놀이치료를 통해 감정을 표현하는 법을 배우고 불안을 해소하는 방법을 익히기 시작했죠. 김 교수님의 도움 덕분에 엘라가 안정감을 되찾고 건강한 모습을 되찾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저희 부부는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엘라가 점차 건강을 회복하면서 저희는 부산과 제주도에서의 여행을 본격적으로 즐길 수 있었습니다. 부산의 해운대와 광안리 해변에서는 소피아와 함께 모래놀이를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고 감천문화마을과 자갈치 시장 등 다양한 관광지를 둘러보며 한국의 매력을 만끽했습니다. 다음 여행지로 떠난 제주도에서는 에메랄드 빛의 해변과 드넓은 자연이 우리를 반겨주었습니다. 협재 해수욕장에서 엘라는 모래놀이를 즐기며 밝게 웃었고 에코랜드 테마파크에서는 기차를 타고 숲을 탐험하며 즐거워했죠. 또 동물들이 있는 구역에서는 작은 양에게 먹이를 주는 체험도 했고 그곳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런 순간들이 우리 가족에게 소중한 추억으로 남았습니다. 마지막 여행지로 저희는 서울에 도착했습니다. 서울에서는 전통과 현대가 조화된 경복궁과 북촌 한옥마을을 둘러보며 한국의 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엘라도 한복을 입고 경복궁을 거닐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고 서울의 여러 명소를 방문하며 한국의 다채로운 매력을 느꼈습니다. 서울에서 만난 한국인 친구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우리는 다시 한번 한국인들의 따뜻한 환대와 친절을 실감할 수 있었어요. 마지막 밤에는 한국인 친구들과 함께 고깃집에서 삼겹살을 구워 먹으며 한국에서의 특별한 시간을 마무리했습니다. 한국에서의 시간은 저희 가족에게 잊을 수 없는 소중한 추억이 되었고 엘라의 건강도 회복할 수 있었기에 더욱 의미 있는 여정이었습니다. 공항에서 배웅해주는 한국인 친구들과 인사를 나누며 우리는 다시 만날 날을 기약했습니다. 그 다음 사연도 한국에서 있었던 비슷한 사건입니다. 이 사연도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한국에서 감동적인 경험을 한 외국인 가족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주인공은 바로 미국에서 온 루카스 씨와 그의 가족인데요. 이들은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재택근무로 일하는 자유로운 삶을 살고 있었어요. 루카스 씨와 그의 아내 에밀리는 아기를 키우며 여행을 즐기다가 아기가 태어난 후 아이와 함께 생활할 수 있는 편안하고 안전한 곳을 찾기 위해 본격적으로 거주할 나라를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처음에는 예의 바르고 시스템이 잘 갖춰진 일본을 선택했습니다. 일본은 깔끔한 환경과 예절을 중시하는 문화 덕분에 초기에는 이상적인 곳으로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생활해보니 다른 점도 많았어요. 특히 공공장소에서 아기가 울 때마다 주변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을 받았고 그럴 때마다 다른 이들에게 민폐를 끼치지 않으려는 마음에 너무나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어느 날은 전철에서 잠깐 아기가 울자 승객들이 속삭이기 시작했고 결국 승무원이 다가와 다음 역에서 내릴 것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루카스 씨 가족은 아기가 울었다는 이유만으로 역에서 내리게 된 일에 충격을 받았고 일본에서의 생활이 만만치 않다는 것을 실감했죠. 이런 경험이 쌓이며 가족들은 새로운 나라에서 좀 더 자유롭고 따뜻하게 살 수 있길 바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한국으로 향하게 되었고 먼저 한국에서 단기간 생활하며 그 환경을 체험해보기로 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조금 더 여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생활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한국에 도착한 루카스 씨 가족, 과연 그들에게는 어떤 일이 펼쳐졌을까요? 루카스 씨 가족은 처음으로 부산 고속터미널에서 전주로 가는 고속버스를 타고 한국에서의 첫 장거리 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한국의 교통 시스템이 얼마나 편리하고 현대적인지 경험하고 싶었죠. 일본에서 이미 고속버스를 여러 번 타봤던 경험 덕분에 나름대로 편안한 마음으로 버스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버스가 출발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아기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어요. 일본에서 겪었던 기억이 떠오르며 루카스 씨와 에밀리는 불안에 휩싸이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에서는 아기가 울면 바로 시선을 피하거나 속삭이며 눈치를 주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혹시 한국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걱정됐죠. 이번에도 아기를 달래보려 했지만 울음은 멈추지 않았고 주변의 시선이 더욱 신경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버스 기사님의 차분한 안내 방송이 울려 퍼졌습니다. 모든 승객 여러분, 편안하고 안전한 여행이 되시길 바랍니다. 필요한 것이 있으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이 안내 방송은 부부에게 잠시 안도감을 주었지만 여전히 아기의 울음소리가 계속되자 둘은 점점 더 긴장하게 되었어요. 그동안 일본에서 겪은 차가운 시선이 떠오르면서 또다시 주변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는 건 아닐까? 라는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그런데 예상 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뒷자리에 앉아있던 한 소년이 의자를 툭툭 건드리며 장난을 치기 시작하자 이 행동에 더 당황할 줄 알았던 루카스 씨 부부는 오히려 그 소년이 웃으며 장난스럽게 말을 걸어오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그는 아기가 귀엽다며 에밀리에게 말을 건넸고 그때부터 주위 사람들의 분위기가 마치 조금씩 밝아지기 시작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기사님이 다시 마이크를 잡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아이들이 우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다들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짧은 한마디는 루카스 씨 부부에게 큰 위로가 되었고 버스 안의 분위기도 한층 푸근해졌습니다. 다른 승객들은 이제 부담스러운 표정 대신 따뜻한 미소로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옆자리에 앉아있던 중년 여성은 괜찮아요. 아기는 울면서 크는 거예요 라며 부드럽게 말을 건넸고 다른 승객들도 이해하는 눈빛으로 그들을 지켜보았습니다. 이 예상치 못한 따뜻한 반응에 루카스 씨 부부는 조금씩 긴장을 풀기 시작했고 한국에서의 첫 고속버스 여행이 점점 편안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그 따뜻함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앞자리에 앉아있던 한 할머니가 작은 인형을 아기에게 건네주며 이걸 가지고 놀면 울음을 멈추지 않을까? 라고 제안하셨고 다른 승객들도 미소를 지으며 응원하는 듯한 눈빛을 보내주었습니다. 또 한 중년 남성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작은 과자를 건네며 아기가 배가 고파서 울 수도 있으니 이거 한번 먹여보세요 라며 격려해 주었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이런 따뜻한 반응은 루카스 씨 부부에게 큰 감동을 주었고 일본에서 느꼈던 차가운 시선과는 전혀 다른 경험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들은 한국이야말로 아기와 함께 생활하기에 충분히 따뜻한 나라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죠. 전주를 향해 가는 동안 아기는 울다가도 잠깐씩 미소를 보이기 시작했고 다른 승객들은 계속해서 따뜻한 눈길로 가족을 바라봐 주었습니다. 잠시 후 또 다른 중년 남성이 다가와 혹시 잠시 아기를 안아드려도 될까요? 라고 부드럽게 제안했어요. 루카스 씨 부부는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그의 따뜻한 표정과 진심 어린 눈빛을 보고 잠시 망설인 끝에 아기를 그에게 맡겼습니다. 남성은 능숙하게 아기를 달래며 부드러운 목소리로 노래를 불러주었고 놀랍게도 아기는 곧 울음을 그치고 평온한 표정으로 남성의 품에 안겼습니다. 그 모습을 본 승객들은 저마다 잔잔히 웃었고 어느새 버스 안은 작은 공동체가 된 듯한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사람들은 서로의 배려와 따뜻함을 나누며 편안한 미소를 띄었고 앞자리에 앉아있던 한 노부부는 자신들이 손수건에 싼 과자를 아기에게 건네며 아이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라고 권했습니다. 이 광경을 본 루카스 씨 부부는 감동의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들은 단순한 친절을 넘어 마치 오랜 친구들처럼 그들에게 따뜻함을 나눠주었고 루카스 씨 가족은 한국의 깊은 배려심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목적지인 전주에 가까워질수록 루카스 씨 가족은 한국에서의 생활이 정말로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겠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여행에서 만난 사람들은 단순히 친절을 베푼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그들이 느낀 불안과 걱정을 이해하고 배려해 주려는 따뜻한 마음을 보여주었죠. 이제 루카스 씨 가족은 한국에서의 생활을 정식으로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한국의 생활이 일본에서와는 확연히 다르다는 것을 몸소 느끼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어요. 한국은 아이를 데리고 생활하기에도 좋을 만큼 가족 친화적이며 공공장소에서도 사람들의 배려와 친절을 자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고속버스 여행에서 만났던 그 따뜻한 승객들 덕분에 루카스 씨 부부는 한국이 단지 외국인들에게 친절한 나라를 넘어 진심으로 사람을 배려하는 나라임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한국은 단순히 거주하는 장소가 아닌 그들의 새로운 삶의 터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루카스 씨 가족은 앞으로도 한국에서의 생활이 편안하고 따뜻한 일상이 되기를 바라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들이 경험한 한국의 배려와 친절은 단순히 일회성의 행운이 아닌 한국 사회의 깊은 배려심을 보여준 사례였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이제 루카스 씨와 그의 가족은 한국에서 새로운 추억과 감동적인 순간들을 쌓아가고 있으며 이들은 한국에서의 생활이 행복하고 아름다운 기억들로 가득 차게 되기를 기대하며 메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마지막 사연은 아주 특별한 사연인데요. 이 사연도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준 한국에서의 특별한 경험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보내게 된 시간은 저를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었고 저 자신을 다시 사랑할 수 있게 해주었어요. 미국에서 고립된 채 살던 제 삶이 한국에서 어떻게 달라지게 되었는지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괜찮아요, 엄마. 이 말은 미국에 있을 때 제 입에 붙어있던 말이었어요. 엄마는 매일같이 저에게 괜찮은지 묻곤 했지만 사실 엄마와 저 모두 이 말이 진심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죠. 20살의 저는 외로움과 고립감 속에 방 안에 갇혀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어요. 방 한 구석에는 빈 피자 상자들이 쌓여 있고 책상엔 과자 부스러기와 음료 캔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죠. 사람들과 어울리기보다는 음식에 의지해 위로를 받았고 그 결과 체중은 늘어나고 있었어요. 고등학교 시절부터 체중 문제로 고민이 많았어요. 사람들 앞에서 불편함을 느끼고 자신감이 부족해지다 보니 점점 더 방 안에 틀어박히게 되었죠. 특히 팬데믹 동안 대학 수업이 온라인으로 전환되면서 방 안에서 모든 것을 해결하는 생활이 익숙해졌어요. 사람들을 만나지 않아도 된다는 것에 오히려 안도감을 느꼈지만 그렇게 점점 사회와 멀어지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도 알고 있었죠. 매일 반복되는 일상이었어요. 눈을 떠서 컴퓨터 앞에 앉아 수업을 듣고 먹고 다시 잠들고 이 생활은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처럼 느껴졌어요. 제 방에 있는 영양학 학위는 저를 조롱하는 듯 했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건강한 생활 습관에 대해 조언할 수 있는 지식을 갖고 있었지만 정작 저 자신은 제대로 된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인터넷에서 한국에 대한 영상을 보게 되었어요. 한국의 밝고 활기찬 거리와 따뜻하게 서로를 배려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국에 가면 나도 다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미국에서의 고립된 생활을 벗어나 새로운 환경에서 변화를 찾고 싶다는 마음이 커져만 갔고 결국 저는 한국으로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한국에 도착한 첫날, 저는 기숙사에 도착했고 룸메이트로 만나게 된 혜진을 처음 만났습니다. 혜진은 저를 반갑게 맞아주었고 낯선 환경에 대한 긴장감을 조금 덜어주었어요. 한국에 온 걸 환영해. 라는 혜진의 인사에 저도 모르게 미소가 번졌습니다. 혜진은 제가 기숙사에 적응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도움을 주었고 그녀 덕분에 조금씩 한국에서의 생활에 대한 기대감이 생기기 시작했죠. 혜진은 제가 한국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곁에서 많은 도움을 줬어요. 그녀는 저를 굿네 식당에 데려가 한국 음식을 하나씩 소개해 주었고 김치와 불고기 같은 낯선 음식들을 맛보며 저도 점점 한국 음식에 익숙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혜진의 친구들을 통해 점점 더 한국의 문화를 알아가게 되었죠. 저를 진심으로 받아들여주는 이 친구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제 마음속의 벽이 조금씩 허물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한국어에 익숙하지 않아 처음에는 길을 찾거나 음식을 주문하는 것도 어려웠어요. 길거리에 나서면 한글과 영어가 뒤섞인 표지판을 보며 길을 찾아야 했고 음식점에서는 손가락으로 메뉴를 가리키며 간단한 한국어를 외우곤 했어요. 하지만 이런 작은 도전들이 오히려 저를 더 강하게 만들어 주었고 스스로 새로운 것을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키워주었습니다. 어느 날 혜진이 저에게 친구들과 함께 북한산 등산을 가자고 제안했어요. 솔직히 처음에는 망설여졌어요. 미국에서는 짧은 거리만 걸어도 숨이 차곤 했고 체력적으로 자신이 없었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혜진과 친구들이 한껏 기대에 찬 얼굴로 저를 권유했고 저도 모르게 그래, 가볼게 라고 대답하고 말았습니다. 등산 당일 아침 우리는 북한산 입구에 모였고 친구들은 모두 등산복에 배낭까지 완벽하게 준비된 모습이었어요. 처음에는 걷는 게 괜찮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숨이 차오르고 다리가 떨리기 시작했어요. 더 이상 올라갈 수 없다는 절망감이 밀려왔고 그때 혜진이 제 옆에서 말했어요. 너 할 수 있어. 우리가 곁에 있잖아. 친구들의 응원에 힘을 얻어 조금씩 한 걸음씩 다시 올라갔어요. 마음속 깊은 곳에서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마다 친구들이 저를 격려해 주었고 그 덕분에 정상에 도착할 수 있었어요. 산 아래로 펼쳐진 서울의 풍경을 보며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습니다. 제 자신에게 한계를 두지 않고 도전한 끝에 이룬 성취감이 말로 표현할 수 없이 벅찼어요.
북한산에서의 등반 이후로 제 삶은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어요. 아침마다 거울을 볼 때마다 작지만 확실한 변화를 느낄 수 있었고 제 얼굴에 전보다 더 밝은 미소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예전에는 외출 자체가 두려웠지만 이제는 거리를 걸으며 한국의 일상을 즐기는 제가 되었습니다. 혜진은 주말마다 저를 데리고 홍대에 가서 옷을 골라주었고 예전에는 절대 입어보지 않았던 밝은색 옷들을 입어보며 자신감을 얻기 시작했어요. 혜진과 함께 한국의 카페를 찾아다니고 K-팝 콘서트에 가서 춤을 추며 즐기는 모습 속에서 저는 진정으로 제 자신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혜진은 저에게 한국의 스킨케어 루틴도 가르쳐 주었고 자기 자신을 가꾸는 것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심어주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한국에서의 생활에 익숙해졌고 제가 몰랐던 다양한 음식을 맛보고 친구들과 함께 많은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되었어요. 거리에서 떡볶이와 붕어빵을 먹으며 웃고 벚꽃이 피어날 때 함께 사진을 찍으며 한국의 사계절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한국에서의 생활을 통해 제 자신에 대한 자신감을 되찾게 된 것입니다. 이제 저는 예전에 방에 갇혀 살던 제가 아닌 삶을 즐기고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는 새로운 제가 되었어요. 한국은 제게 새로운 시작을 할 기회를 주었고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렇게 한국에서의 생활은 저에게 큰 변화를 가져다 주었고 삶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었습니다. 제 이야기가 여러분께도 작은 영감이 되길 바라며 새로운 시작을 꿈꾸고 계신 분들에게도 한국의 따뜻한 환대와 활기찬 문화를 경험해 보시길 추천드려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한국에서 만난 따뜻한 사람들과 소중한 경험들은 우리 가족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여러분도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